오늘은 간단하게 그 영웅 카드에 대해서 뭐냐면 이게 사적으로는 다르지만 본인의 이제 생년월일로 그 사람의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러면 내가 어떤 성향이니까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또는 상대방이 이 사람의 성향이 이래 그러니까 미쳐 왜 나는 이 사람은 나하고 다르지? 좀 이렇게 왜 저 사람 저런 생각을 하지? 이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재미를 보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 혈액형이 네 가지잖아요. 근데 믿으시죠? 쟤는 소심한가 때문에 A형, 쟤는 좀 다혈질의 B형, 뭐 AB형 그러면 쟤는 좀 뭔가 왔다 갔다 해. 그래서 O형은 되게 무난해. 좀 이렇게 활동적이야.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람은 그 네 가지를 규정한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은근히 잘 맞아요. 그래서 이 영혼 카드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게 수비학에서 온 건데 처음에 영혼 카드를 어떻게 구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생년을 양력을 하셔야 돼요. 양력으로. 그래서 왜 이 생년월일로 왜 이 사람이 영혼 카드, 소울 카드를 구하느냐?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서양의 수비학이라는 학문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수비학이라는 거가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은 쉽겠지만 싫어하시는 분들은 되게 싫어하는 이제 피타고라스 제일 유명한 이제 수학자죠. 그분이 우주는 모든 것들이 수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모든 만물의 그 수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향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럼 사람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성향도 다 다른데 그러면 사람은 이 숫자와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 이걸 고민하다가 그러면 사람은 태어났을 때 고유에 가지고 있는 생년월일이 있으니 이거가 숫자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 생일은 계속 쓰잖아요. 그리고 이게 점성학이랑 연관이 되면서 수비학이랑 점성학이 연관이 되면서 뭔가 그 사람의 생년월일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숫자적인 성향을 타고났다 또는 이런 성향으로 인생이 움직인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수비학이라는 학문인데 수비학에서 숫자는 1에서부터 9까지 총 9개만 숫자로 인정을 해요. 0은 아예 없으니까 10이라는 숫자는 1하고 0하고 구성을 되어 있고 그리고 좀 원론적으로 가면 1번과 2번도 수로 인정을 안 해요. 1은 그냥 있다고 2는 파생이 돼서 3번부터 숫자라고 여기는 수비학도 있어요. 그래서 수비학도 되게 다양해요. 서양의 수비학이 있고 중국도 있고 저 인도도 있고 되게 다양한 수비학이 존재를 해요. 그렇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수비학에서는 1에서부터 9까지 총 9개의 숫자만 있다. 그러면 이 숫자의 고유의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한글이라 이 대입을 하기 어렵지만 영어는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총 26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그 알파벳에서 라틴어 같은 경우로 해서 A, B, C, D라고 이렇게 숫자를 다 적어요. 알파벳을. 그러면 끝에 Z까지 가겠죠? 그럼 여기서 처음에 A는 1이고요. B는 2라는 성향을 띠고 이렇게 숫자를 적어나가요. 그럼 쭉 가면 9 다음에 10번째가 나오잖아요. 근데 10은 수비학에서 숫자가 아니죠. 그러면 다시 10번째는 1부터 시작을 돼요. 근데 이게 헷갈릴 것 같은데 10이면 2라고 0을 더하면 1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Z면 어떻게 돼요? 26번째잖아요. 그러니까 2하고 6을 더하면 8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이건 다 아시죠? 아담. 그러니까 A는 1, B는 4, A는 다시 1, M은
13번째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10이 되죠. 두 자리잖아요. 1하고 0을 더하면. 그래서 아담은 1이라는 속성을 띠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담의 반대는 이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영어식 표현이고요. 정상적으로는 이게 아니고요. 이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아니라 원래 아담과 에바예요. 그래서 2하면 5번째, V는 22번째예요. 그래서 A는 1. 이걸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10. 그래서 아담이든 에바든 다 1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담하고 이브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1하고 1이 더해지니까 2라고 하는 숫자적인 의미가 나와요. 그래서 영어를 이렇게 숫자로 대입하면 알파벳을 뭔가 숫자적인 속성이 나오는데 좀 더 영어보다는 라틴어에 가까운 그쪽을 대입을 하면 굉장히 그 숫자적인 속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런 생년월일 이렇게 더해서 한 자리를 구하면 그 성향을 가지고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양력 생년월일로 한번 다 생일을 구해보면 일단은 1이라는 숫자. 자, 마법사라고 하는 카드. 원래는 아까도 표현했듯이 소울 넘버예요. 수리학에서는 정확하게는 소울 여기 카드로 써놨네. 그러니까 소울 넘버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타로랑 겹치면서 소울 카드, 영혼 카드로 약간 변환이 되면서 숫자적인 의미와 타로 카드에 있는 명칭 이게 결합이 되면서 그 성향을 많이 보여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 마법사를 보면 자 1이라는 속성 우리가 카드에서는 시작, 창조 이렇게 1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단일성, 통일성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표현할 때 더만을 찍거나 원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나, 포인트, 단일, 다 통일시킨다. 하나밖에 없어. 이런 의미가 되게 강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영어 카드가 1이라 그러면 뭔가 하나만 봐. 좌우를 잘 보지 않아. 뭘 꽂히면 하나만 해. 뭐 이런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거기에 이제 마법사라는 표현이 붙어서 그러면 이게 다재다능이잖아요. 다재다능이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재주가 많아. 그러니까 일반 마법사에 있는 카드들은 굉장히 재주가 많다는 의미가 커요. 그러니까 재주가 많으니까 뭐를 시켜도 굉장히 잘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적성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이거에도 잘하고 이거에도 잘하고. 그래서 저도 마법사인데 아직까지도 제 적성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론 내린 거는 뭐냐면 적성에 맞는 일이라는 거는 통장에 돈이 많이 꽂히는 게 적성에 맞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1번이 특히 좀 그런 성향이 강해요. 재주가 많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면 이게 내 적성이 아니었어. 저것도 잘했는데 아마 저게 적성이었을 거야. 그래서 그걸 찾아봐요. 초반에 잘하죠. 근데 똑같아요. 그것도 잘 안 돼요. 이건 이 산이 아닌가면 또 저 산으로 가요. 그래서 적성 찾아서 막 돌아다니다가 그 경력이 안 생겨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재주가 많지만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재주가 많으면 빌어먹는다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일은 많고 사람은 적으니까 굉장히 멀티플레이어를 원했어요.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한 사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시킬 수 있으면 훨씬 효과적이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워낙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치지를 못하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 그거에 대한 전문가 이 사람 그러니까 누구도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들만 원해.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는 그러니까 다 몰라도 이것만 잘해.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덕후라고 그러잖아요. 뭐에만 이 사람은 여긴 너무 누구도 따라오지 못해. 근데 다른 거 보면 완전 개판이야. 그래도 그 사람 성공하는 게 굉장히 높아요. 한 해 완전히 빠지면. 근데
마법사도 그런 소질이 굉장히 강해요. 아까 하나만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0년 이상 뭔가를 계속 한 우물을 파면 재주가 좋기 때문에 따라오질 못하는데 대부분 10년을 못 버티고요. 이 길이 아닌가 그냥 하고 딴 데로 가요. 그렇게 경력이 안 쌓으니까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죠. 그 두루두루 잘하는데 뭔가 아주 강력한 필살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살기라는 건 10년 이상 오랫동안 몸담아야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법사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우물을 팔아. 그래서 첫 어떠한 직장이든 하면 그게 전문가가 돼서 그리고 나서 업종을 변경을 하면 훨씬 더 잘 돼요. 전문가가 됐기 때문에 그게 자기가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게 되는데 대부분 2, 3년, 길어야 5년 안에 다른 길을 찾아요. 더 이상 안 돼. 이건 내 길이 아니었나 봐. 그래서 그런 것만 조심하면 되고요. 원래 일이기 때문에 혼자서 너무 잘 놀아. 그래서 일본 마법사들은 나는 10번 전화하면 마법사들은 나한테 전화 한 번, 두 번밖에 안 할까? 왜? 외로움을 탄다기보다도 혼자 놀기를 잘해요. 그러니까 연락 오면 오케이지만 누구를 불러내거나 이러는 거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성향을 좀 보여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자, 2번은 고의여서제. 자, 고의여서제.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어 카드는 숫자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거기에 서브로 명칭의 의한 카드의 그림에 있는 인물 이런 성향을 띈다고 보여져서 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갈등, 대립, 선택과 뭔가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표현을 하면 점으로 표현하면 점을 두 개를 찍으면 직선이 돼요. 선의 영역이에요. 뭔가 나눈다는 의미가 있어요. 선을 긋는다는 거는 이거와 이거를 나눈다는 의미가 되게 커요. 그리고 원을 두 개 그리면 이 원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의 원을 반을 나누면 두 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눈다는 의미가 굉장히 커져요. 아니면 원 두 개를 만나면 새로운 공간이 생기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게 탄생이 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두 개가 부딪혀서 전혀 다른. 그래서 고유어사제 같은 경우에는 이라는 게 양면성, 그 다음에 뭔가 극단성, 양극에 있다고 해서 이런 의미를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걸 합쳐져서 양극성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극단적인 성향을 띌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양극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한다는 성향이 되게 큰 거죠. 그림에서도 검은색과 흰색의 기둥이 있는 걸로 봐서는 흰 쪽, 검은 쪽 왔다 갔다 하는 성향이 좀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쁘게 표현하면 우울증 같다? 이런 느낌도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림에서 보이는 고위 여자들은 사제니까 굉장히 조용하고 얌전하고 뭔가 활동적이지 않아. 이런 느낌도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뭔가 지적인 느낌? 뭔가 꿰뚫어 보는 듯한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커요. 근데 이 사람, 이라는 자체가 양극단에 있으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난 잘 알아.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선입견을 가지고 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뼈봤자 네가 그래봤자 난 다 알아. 그러니까 그게 선입견이 될 수 있어서 성향 자체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성향을 좀 보여줄 수 있어서 좀 그것이 조금 문제일 수도 있고요. 2번 자체도 뭔가 활동적이지 않아요. 그림에 봤을 때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좀 활동력이 떨어지고요. 서 있는 사람은 활동력이 그나마 있어요.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해서 나쁠 수도 있지만 이 극단성, 양극성이라는 거의 장점은 뭐냐면 남들이 못해 하는 것도 왜 못해? 해서 대범함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크게 사고칠 가능성이 있어요. 성공하면 대박이 나는 거고요. 실패하면 남들이 다 뜯어 말려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성향상으로는 이렇게 활동적이거나 이런 것들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조금은
3이라는 숫자 자체가 이게 성공과 풍요를 간직하는 점을 3개를 찍으면 처음으로 도형이 나타나기 때문에 뭔가 이룬다 해서 성공이라는 키워드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을 3개 그리면 우리가 제일 잘 알죠. 굉장히 다양한 버라이어티한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탄생 이런 것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뭔가 성공한다, 뭔가가 탄생한다 이런 의미가 3에는 항상 존재를 해요. 그렇지만 너무 다양해서 좀 이렇게 우리가 타로 카드에서는 3이라는 숫자는 삼각관계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뭔가 다른 의견들이 나타나는 것들. 자, 여왕제는 현재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현실에 존재하는 가장 높은 사람이니까 기본적으로 풍요를 상징을 해요. 근데 여성성이 굉장히 강해요. 여성성을 대표하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남자보다는 여성이 3번이 훨씬 더 좋죠. 여성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양성평등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남자인데 되게 여자 같아. 그러니까 막 이렇게 여자처럼 이런 게 아니라요. 여자의 안 좋은 부분들 있잖아요. 좀 그런 성향. 좀 이렇게 보통 남자는 좀 대범해. 여자는 되게 디테일해. 세심해. 그런데 만약에 남자가 3번이면 되게 디테일해. 대범하지 않고 디테일해. 그럼 어떻게 해요? 작은 거에 매달리는 성향을 보여요. 그러면 깝깝하죠. 내 친구 중에도 3번이 있는데 아주 깝깝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면 대세에 지장이 없으면 그냥 가도 되는데 그거 가지고 트집을 잡으면 끝장이 나요. 해결이 안 돼. 본인은 그게 만족할 때까지. 왜냐면 성공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만족할 때까지 그걸 해야 돼요. 만족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돼. 그러니까 뭔가 일을 풀어나갈 때 굉장히 힘든 성향이 좀 있죠. 그래서 좀 여성성이 너무 강조되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여왕제는 풍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카드일 수도 있어요. 풍요를 좀 타고났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끔 뭔가 그리고 성향 자체가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서 뭔가를 맡으면 그걸 꼭 이루려고 해요. 이제 그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말려도 다른 사람의 의견이 다르고 해도 그걸 꼭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러블이 생기고요. 그걸 반대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인식을 해요. 배신자, 나쁜 놈, 내 뜻에 따라주지 않아. 그래서 엄마가 3번일 때 제일 피곤하죠, 아이들이. 너 이거 해, 청소했는데 이게 청소 안 하면 큰일 나요. 끝까지 그걸 해야 돼요. 뭔가 내가 생각한 거는 만족할 때까지 그걸 뭔가 성과가 일어나지 않으면 좀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상사가 3번이면 엄마가 3번이면 굉장히 피곤하죠. 그 뜻을 거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나쁜 놈이 돼서 철저히 괴롭힘을 받아요. 쟤는 나쁜 놈이야. 그래서 아마 거기도 보면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똑같은 3번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 같지만 추구하는 목적이 비슷해요. 어떤 성공의 목적,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 방향성이 목표가 다를 뿐이지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리고 제일 문제는 남의 얘기를 잘 안 들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남의 얘기 안 들어요.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 사람의 성향이 뭐냐면 호불호가 너무 극명해요. 좋아하는 사람은 너무 좋아하고요. 싫어하는 사람은 극단적으로 싫어해요. 왜냐하면 남의 얘기를 잘 안 듣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3번이라고 한다면 내 뜻과 달라도 이 사람은 내 적이 아니야. 그리고 남이 하는 얘기를 불편해도 조금은 들을 필요가 있다. 좀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한 카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4번은 황제잖아요. 자, 4번은 황제니까 자, 황제 같은 경우에는 자, 4라는 숫자는 제가 이게 구조 안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안정 이런 표현을 했어요. 왜냐면 모든 것이 다 삼각형이에요. 제일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굉장히 불안정한 구조다. 그래서
이 사람을 숫자. 그렇지만 이 구조와 안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점을 이렇게 4개를 찍으면 사각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뭐가 되냐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원뿔이 돼요. 입체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확실한 물체가 나타나는 게 사람의 숫자부터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구조와 안정을 추구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는 굉장히 안정적이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고요. 자, 황제는 성공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강하죠. 근데 불안정이라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남성성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권위적이거나 내가 위에 있어. 좀 남을 눌러보는 듯한 느낌? 이런 걸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 이렇게 옛말에도 보면 고개는 변은 익을수록 숙이고 익지 않으면 뻣뻣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권위적이고 위에서 누르려고 하냐 라는 것 자체는 이 사람이 본인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바마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교할 때 오바마 대통령은 넥타이 노타이예요. 거의 모든 타일 안 해요. 격식을 파괴하잖아요. 편안하게. 그러니까 권위를 내려놓는다고 되게 그래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때요? 이만한 넥타이에 뽕 들어간 거 입고 격식을 더 과장되게 표현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바마 대통령은 권위를 내려놔도 권위 있게 보는 거고요. 그 사람이 힘을 갖고 권위가 있기 때문에 내려놔도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없는 사람들은 그걸 내려놓으면 만약에 트럼프가 넥타이를 풀으면 저건 예의도 없는 놈 이렇게 돼요. 저건 장사꾼이라서 격식도 안 차려. 그러니까 더 격식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격식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것 자체는 역설적으로 내가 그만한 걸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걸 보이려고 하는 거죠. 내가 충분히 그러면 굳이 그거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직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사장이라는 명함을 안 쓰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귀찮아서. 그런데 명함만 보고 그 사람 무시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야 사장 나오라고 그래. 왜냐면 그런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권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타이틀이 이거야를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아 저 사람은 뭔가 갖추고 있지 못하구나 이런 것들 굉장히 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겉에 보이는 걸 너무 따지다 보니까 남자들은 대표적으로 차잖아요. 차, 외제차 몰고 가면 아 쟤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저거 분명히 나쁜 일로 벌었을 거야. 뭔가 투기해서 벌었을 거야.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인정을 잘 안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서 굉장히 불법적인 걸로 인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정상적이지 못하게 번 사람들이 주위에서는 훨씬 대접받는 걸 보면 이제 반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황제칼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불안정한 모습 때문에 발전을 시켜요. 내가 이거 할 때 돌다리를 두들겨서 안전한지 확인한다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무너질 때까지 두들겨서 봐봐 무너졌잖아 안 건너기 잘했어 라고 할 정도로 본능적으로 불안감 그래서 사업을 할 때 사본한테 나 이런 아이템 하려고 하는데 괜찮아? 했을 때 별로야 그러면 심각하게 고민하세요. 별로 안 좋은 걸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본능적인 걸 갖고 있어서 근데 이제 조심할 거는 굉장히 자기를 보호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들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조금은 약간 남을 배려하거나 베푸는 것들. 영재도 아까도 마찬가지 남의 얘기 안 듣는다는 거는 내 말을 따르면 다 품지만 내 말을 안 따르면 엄청나게 권위적으로 그 사람을 칠 수 있거든요. 근데 황제는 자기 말을 들어도 믿질 않아요. 그래서 남자가 4번이면 아내가 피곤하죠. 시시콜콜. 가계부를 왜 안 썼니? 이거 필요해서 주세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용도가 정확해야 돼요. 깐깐한 부분들. 그래서
돈을 잘 벌 수 있으나, 왜냐면 4번이 빌 게이츠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벌 수는 있으나 와이프가 피곤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오는 교황이라고 그랬어요. 자, 원래는 명칭이 신비사제. 자, 오라는 숫자는 제가 재생과 매력이라는 키워드를 쓴다고 했는데, 그때도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라는 숫자는, 점은 아까 4개가 어떤 입체를 구성하기 때문에, 근데 점을 하나 더 찍었어요. 그러면 더 찍을 게 없잖아요. 뭔가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자, 점, 선, 면, 입체. 그 다음은 4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는 새로운 점은 뭐냐면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건에 점 하나가 더 생기면 생명을 불어넣는다. 똑같은 물체라고 해서 똑같은 단백질인데 거기에 무언가 하나 더 요소가 들어가면 생명이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물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생명을 불어넣는 데서 재생이고요. 죽어있는 물체보다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호감도가 올라가요. 그렇죠? 똑같이 생긴 강아지라도 인형과 강아지는 다르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생명을 불어넣는 거기 때문에 이게 너무 안정화가 되면 생명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카오스라는 얘기와 코스모스라는 얘기를 같이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코스모스 상태, 안정화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탄생하지 않고 카오스적인 혼돈의 상황이 와야지만 아주 불특정하게 이게 생명이 탄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거는 안정화된 상태에서는 탄생하지 않는다. 뭔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교황이라는 것 자체는 이 사람 자체가 교황이니까 어떤 사람이겠어요? 되게 제가 이게 윤리적, 전통적이라고 했죠. 이거는 좋은 말이고요. 나쁜 말로는 앞뒤가 꽉 막힌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을 해야 돼. 원칙을 지켜. 앞뒤가 꽉 막힌 거죠. 융통성이 별로 없어.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오라는 숫자는 오히려 혼돈이라는 카오스라는 키워드가 있어서 이 교황이라는 키워드 그 자체에서 봤을 때 별로 그렇게 금전적으로는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교황이라는 것 자체도 교황이 돈 밝히면 욕먹잖아요. 그렇죠? 종교적으로 내가 종교적으로 했는데 돈 벌려고 종교적으로 해. 윤리적이지 않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 직업적으로 봤을 때는 보는 것처럼 저기 이렇게 설교하거나 해서 교육과 관련된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든가 뭔가 종교적이라거나 이렇게 조금은 사업적이 아닌 이런 쪽의 직업을 선택하면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되죠. 그리고 혼돈을 어떻게 보면 매력적이어서 되게 호감도가 있는데 우리가 성직자들 보면 종교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호감이 높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잘난 체하기 시작하면 꼴 보기 싫어요. 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 누굴 가르치려 들어.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무언가 본인의 주장을 강하게 나타내기 시작하면 비호감으로 돌아서요. 그래서 만약 5번이다 그러면 조심해야 될 게 내가 있는 척 잘난 척 이런 거 척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안 좋고요. 두 번째는 사업하지 마세요. 돈 관리가 안 돼. 그래서 교황이라는 5번에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사업보다는 뭔가 안정적인 거. 공무원 같은 경우도 괜찮죠. 왜냐면 굉장히 뭐라고 할까 전통적 아니면 원칙을 지키려는 성향이 강하니까 그런 성향도 굉장히 좋다고 보여져요. 자, 그 다음에 6번. 6번은 연인인데, 자, 6이라는 숫자 자체는, 육각형을 그려보면,
그래서 이거는 구조의 안정과 질서라는 표현을 해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질서. 4번에서는 안정적이지만 불안정.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카오스적인 성향이 있으면 여기는 코스모스적 완벽한. 그래서 벌집 구조라든지 어떤 결정들을 보면 대부분 육각형의 구조를 하는 이유가 가장 안정적이라서 그래요. 우리 세포도 다 육각형으로 되어 있잖아. 왜? 가장 안정을. 그래서 6번에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그리고 4번의 경우는 면이 이렇게 사각형 그려놓으면 이렇게 사각이 생겨요. 근데 육각형을 그려놓으면 사각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모든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도형이 돼요. 그래서 안정이라는 질서라는 키워드, 그리고 연인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키워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6번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휴머니스트, 인간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강한 사람. 그래서 봉사정신도 강하고요. 봉사정신이 강하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부탁을 들으면 거절을 못하고 그 일을 들어주거나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걸 도와주는 성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걸 잘 못 챙겨요. 그래서 낄 땐 낄 때 다, 요즘에 낄낄빠빠라고 하는데 낄 땐 낄 때 다 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못해요. 그래서 좀 자기 거를 좀 챙길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남을 잘 도와주고 누가 어려운 걸 도와준다는 건 이 사람도 역시 마법사처럼 재주가 많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안정적인 질서적이라는 그 의미에서도 굉장히 뭔가 잘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일도 잘하는데 이렇게 남을 위해서. 그러니까 1번은 혼자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뭐를 한다기보다도 그냥 자기 혼자 잘 즐기는데 6번은 굉장히 사람들과 잘 어울려요. 그래서 다행인 거는 일을 잘해서 그러면 1번은 적성이 안 맞아 다른 일을 하면 기존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든요. 근데 6번은 사람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다가 이거 아닌가? 다른 일을 갈 때 거기서 사람의 인맥관계가 굉장히 잘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일을 자꾸 바꿔도 6번은 1번처럼 그렇게 경력 단절보다는 인맥이 넓혀지는 역할을 해서 그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한우물을 파는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6번도 적성 찾아서 이렇게 떠다니지 말고 무언가 처음 맡은 일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런데 사랑, 뭐 아름다움 이런 거기 때문에 좀 예술적인 부분, 마법사는 머리가 좋고 재능이 많아서 뭔가 공부라든가 기술적인 부분이 훨씬 더 좀 괜찮고요. 연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예술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쪽이 좀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성분 6번에 있는 분이 제일 무난하지 않나? 좀 바쁘기는 하지만 6번인데 그래서 좀 많이 바빠요. 네. 그리고 누가 이렇게 뭘 해줘도 왜냐면 이렇게 뭔가 도와준다 봉사라는 느낌, 그 사람을 도와준다는 게 있어서 좀 대가를 이렇게 못 받아도 이렇게 서운해하거나 서운하긴 해도 좀 그런 게 좀 적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은 전차예요. 저는 7번 카드를 제일 영웅 카드에서 7번 카드가 제일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7이라는 숫자는 일종의 이게 도전에서 성공을 하는 키워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처녀수라고 해서 서양에서는 이 7을 굉장히 독특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럭키 세븐이라고 하고요. 자연계에서는 7이라는 어떤 도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 정칠각형을 그릴 수가 없거든요. 360도를 7이 나누면 영원히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존재하진 않지만 있잖아요. 7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를 도전해서 성공을 만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카드고요. 이 전차는 전차로 표현하기보다는 이 안에 있는 장군의 모습이에요. 인물의 성향이니까 장군처럼 행동해라요. 장군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장군의 가장 큰 덕목은 리더예요. 내 수만 명의 부하들의 목숨을 가지고 내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리더로서의 역할. 그리고 대범함과 추진력. 내가 일을 잘한다고 해서 장군이 될 수는 있는 건 아니죠. 장군이라는 건, 리더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조율을 해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가장 합리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선택해서 밀어붙이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뭔가 되게 고민이 많아도 선택, 집중, 그걸 밀어붙여. 아무리 선택했어. 근데 밀어붙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도전이라는 키워드가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군의 모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나 장군이야. 장군처럼 보여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화려한 모습, 화려해야 돼. 경력도 화려해야 되고요. 그래서 마법사 같은 경우는 한 우물을 10년을 파야 된다고 했잖아요. 장군 같은 경우는 뭐예요? 경력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력서에 회사를 1년에 한 번씩 10군데를 바꿨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얘는 어디 정체도 못해 이렇게 맨날 이렇게 떠돌아다녀? 이렇게 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딱 보면 경력 화려한데 얼마나 능력이 좀 이렇게 잘 옮겨다니지? 완전히 다른 시선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전차카드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더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왜? 외모에서 장군의 모습, 리더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잘리고 다른 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능력이 좋아서 이렇게 옮기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죠. 네. 도전해야지만 성공하기 때문에 도전했는데 실패했어. 이상이 아닌가? 도전하면 되지 뭐. 그냥 쿨하게. 아까 마법사는 이상이 아닌가 봐. 잘못 왔어. 이러고 가는 거 반면에 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게 움직이게 되면 뭔가 한 가지의 흠은 뭐냐면 전차이기 때문에 역마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머무르는, 그러니까 이렇게 내근직 이렇게 뭐 서류 만지고 이런 것들은 별로 좋지 않아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일,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일, 이런 거를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는 8번. 자, 8번은 힘카드예요. 자, 8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옆에서 보면 이게 무한대의 모습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래서 이거를 반복적 또는 주기적 재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생명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그래서 쌀통에 쌀을 다 먹었는데 또 생겼어. 얼마나 좋아요. 흥부전에 나오잖아요. 귀신은 쌀을 풀면 푸는 대로. 그런데 그 쌀통에 바퀴벌레가 푸는 대로 죽여도 나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미치는 거죠. 아무리 약을 뿌려도 어디서 그렇게 바퀴벌레가 나오는지 그럼 공포스럽잖아요. 그래서 동양과 서양에서 8이라는 숫자를 대하는 게 좀 달라요. 동양에서는 8개라고 해서 우주를 상징하고 굉장히 좋게 봐요. 모든 게 꽉 차있는 느낌? 근데 서양에서는 두려운 거죠.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좀 두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의미에서도 힘이라는 게 그때 인내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뭔가 참아야 되고 외부의 고통을 참아야 되고 그래서 되게 공포스럽게 느끼는 숫자이기도 해요. 그게 두 개가 믹스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에서는 여기서 쓰는 게 이제 외연해요. 되게 연약한 여인이 사자를 제압하는 약해 보이지만 강한 사람.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제가 이거 설명할 때도 그랬을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약해 보이는 거. 요즘 현대사에서는 약해 보이면 물어뜯어요. 거기다가 이 사람은 잘 견디잖아요, 강해서.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거를 이만큼 했으니까 그만하자, 그게 아니라 더 물어뜯어요. 아직도 견디네? 그래서 현대사에서는 외강, 내강이 돼야 돼요. 겉에서도 강하게, 이렇게 전차처럼 굉장히 강한 모습,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특히 8번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게 완성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을 굉장히 잘해요. 근데 만만하잖아요. 약해 보여. 찔러도 얘는 뭐 찔러도 반응이 없네. 그러니까 힘든 일은 다 8번한테 줘라. 그래서 일이 막 쌓여. 일에 막 치여살아. 회사 일뿐만 아니라 집안일, 형제일부터 시작해서 다 해결하러 다니고 바빠요. 그래서 아까 6번도 거절을 할 필요가 있는데 8번은 정말로 거절을 잘해야 돼요. 그 대신 이제 화를 내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얌전한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면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어떻게 돼요? 이제 무서운 놈이니까 말도 안 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다 받아주다가 갑자기 화를 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위 사람들이 경계를 해요. 그래서 관계들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본인이 손해나기 때문에 어떠한 거를 화로서 그거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근데 어쨌든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굶어 죽을 일은 없고 워낙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거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필요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9번이에요. 자, 9번은 은둔자라고 해서 구라는 숫자는 그러니까 8이 완성의 의미를 오히려 가지기 때문에 원래 9가 완성이 돼야 되는데 숫자적으로 8이 좀 더 완성의 의미를 굉장히 강하게 부여를 받아요. 그래서 완성 위에 하나의 숫자가 더 생겼어. 그래서 이 표현은 이런 표현을 지평선 넘어. 즉, 현실을 초월하는 숫자. 그러니까 완성을 뛰어넘는 숫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못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은둔자라는 것 자체도 뭐예요? 현실을 피해서 다른 데 숨어 있는 사람. 그래서 이것도 현실에 없는 사람.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림에서도 보면 되게 수도승 같은 모습. 그래서 현실에 없는 사람. 그래서 표현이 사차원 같아. 심하면 또라이 아니야? 지금 이 얘기는 조금 과장돼서 표현하는데 독특한 생각을 한다. 보편적이지 않은 생각을 하는 사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근데 좀 현실적이지가 않은 게 문제인 거죠. 앨런 머스크 너무 좋아. 화성으로 이주한대. 그럼 나는 거기서 건강식인 김치를 팔아야지. 불가능하잖아요. 좋긴 하겠지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좋은 생각이긴 한데 현실적이지 못해. 근데 이게 좀 현실적인 게 뭐냐면 남들이 이 방향만 생각하고 있을 때 왜 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이 방향이 훨씬 좋은데? 문제 해결 키를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접목하면 블루오션을 굉장히 잘 찾는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너무 허황된 생각만 하죠. 현실적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인물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등불을 들고 있는 것 이거는 이제 개척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는 안내자. 그러니까 길을 개척하는 사람은 리더나 황제가 아니에요. 장군이나 황제가 아니고요. 프론티어라고 해서 개척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따라 장군이든 누군가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길을 뚫어주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내가 다 끌고 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일을 할 때 남들이 하는 일이 아닌 새로운 길, 새로운 거를 찾은 역할을 할 때는 굉장히 좋아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성공하는 게 높죠. 그래서 남들과 똑같은 일을 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매력도 없어지고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무언가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성공을 했어. 왜냐면 굉장히 독특한, 요즘에는 경쟁이 심하니까 독특한 아이템 가지고 성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나 성공했으니까 거기 안주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성공을 했어. 그러면 빨리 이거를 팔고 또 새로운 일을 찾는 것이 더 좋아. 아니면 지분을 팔든, 아니면 지분을 갖고 있어도 뭐 이렇게 전문 경영을 맡든, 본인이 직접 그걸 부딪히는 것보다는 본인은 새로운 일을 찾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위에 9번 있으면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남들은 다 그냥 이렇게 가는데 왜 얘는 이런 생각을 할까? 굉장히 재미있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서, 자,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한번 성향을 다 봤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1번, 2번, 9번은 솔로 카드라는 의미가 있어요. 혼자서도 잘 놀아. 의미가 있어요. 1번, 2번, 9번은. 그 다음에 3, 5, 7, 홀수. 3, 5, 7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외향적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느끼는 사람들. 그래서 여왕제, 교황, 전차, 즉 장군, 이 세 사람은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굉장히 민감해요. 한편은 체면이 될 수도 있고 겉에서 보여지는 것들. 그 다음에 4, 6, 8번은 내향적이에요. 자기가 느끼는 게 중요해요. 황제나 연인이나 킹카드에 있는, 황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불안한 감정, 자기만, 그러니까 겉에서 보여주는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느끼는 게 더 중요해. 연인 카드도 마찬가지죠. 남들보다 내가 봉사하고 도와주려는 성향. 킹 카드 안으로 참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향적이라고 해요. 내성적이 아니라 내향적. 그래서 성향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1번, 2번, 9번은 그쪽에서 전화 오는 확률보다 내가 전화하는 확률이 훨씬 더 많아져요. 왜? 혼자서 잘 노니까. 그리고 4, 6, 8번보다 3, 5, 7번이 더 전화를 자주 하겠죠. 훨씬 더. 왜냐면 외향적이니까. 그런 것들이 숫자적으로 이렇게 한번 딱 해서 보면, 본인 것도 한번 보면 내가 이런 성향이 있나?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남편을 한번 구해보면 남편은 이래서 이랬구나. 말귀를 못 알아쳐먹는구나. 그렇잖아요. 그리고 애들도 그렇게 말을 안 들어. 그랬을 때 한번 보면 이래서 그렇구나. 아이가 3번 같은 경우면 절대로 말을 들을까요? 3, 4번은 잘 말 안 들어요. 4번인데 제가. 왜 자기가 황제인데 말 잘 안 듣죠. 그리고 2번 같은, 저는 약간 2번하고 3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왜냐면 제 위에 사장이 2번하고 3번이 많았거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동대문수가 없어요. 워낙 쉽게 말해서 변덕이 심한 것처럼 느껴져서, 실컷 이거 해라고 해놓고서 실컷 그거 하면 그거 왜 했는데 이래. 돌아버리는 거죠. 한 번은 뭐 시켜놓으면 그거 안 하면 사람을 쥐잡듯이 잡아요. 너 아직도 안 했어? 하라고 했잖아. 왜 안 했는데? 그래서 그건 그 방향이 잘못된 거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찍히는 거지. 이제 죽는 거야. 그런 성향이 좀 있어서. 그래서 상대방의 좀 의견, 만약에 9번이 있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CR이 맥히겠어요? 전혀 안 먹혀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9번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면 놔두는 게 좋아요. 9번은 어떻게 보면 되게 독특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쌍은 아니에요. 왜냐면 뭔가 의도를 가지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귀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재미있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성향을 한번 보면 제가 볼 때 한 70%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전혀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면 되게 재미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난 전혀 안 맞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음력을 쓰기 때문에 보통 관공서에서 생년을 적어 그러면 호적에 있는 김명성의 생년을 써요. 저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걸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본 생일로 하면 저는 1번 마법사인데 생년 그 호적상에는 7번이에요. 그래서 공무생각해 보면 난 7번처럼 살았으면 훨씬 더 잘 살았겠다라는 느낌을 들어요. 근데 1번처럼 살아서 아직도 적성을 못 찾고 헤매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근본적으로는 그게 맞지만 그 성향이 좀 보여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 긍정적인 부분들은 더 빠르게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부분들은 조금은 본인이, 그러니까 남을 지적하면 안 바뀌어요. 남편 보고 아무리 바꾸라고 해도 안 바뀌어요. 근데 나는 이게 내가 바꿀 수는 바뀌는 척을 할 수 있잖아요. 바뀌진 않지만 바뀌는 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배우고요. 이걸 좀 더 확장을 하면 이제 심화 과정에서 좀 배우겠지만 성격 카드라는 게 있고요. 행동 카드라는 게 있고 두 사람의 관계 카드가 있고 생년 월명을. 그래서 이렇게 남녀, 특히 이제 타로 연애 카드 많이 보니까 결혼하신 분 있으면 본인의 생일, 배우자의 생일을 양력으로 주시면 연애 스토리부터 결혼 생일까지 대충 나와요. 왜 이렇게 변했는지. 거기에는 이제 이 카드에서 주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남녀 차이에서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 보면 이런 부분에서 이 사람한테 매력을 느껴서 결혼까지 갔고, 결혼해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너무 아직도 행복해,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워보면, 그래서 지금 영혼 카드만 1에서 9까지만 쓰지만 나머지는 메이저 카드를 다 써요. 그래서 우리가 카드를 뽑아서 메이저 카드만 이렇게 공에서 뽑을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그 사람을 봐야 되거든요.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 카드에서 주는 의미를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면 좋아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얘기해줄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메이저 카드 공부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카드 뽑았을 때 써먹으려는 게 아니라 그 카드에서 보여주기는 굉장히 버려야 되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메이저 카드 공부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영혼 카드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한번 주위 사람들 한번 해보세요. 친구나 아니면 부모님,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한번 해보면 대충 성향이 나오죠. 이런 부분 살살 긁어주면 되게 좋아하겠구나.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시간에 이제 그 시간에 시험을 볼게요. 자, 친구분들이 공부 좀 해주신다 그러는데. 그럴까요? 좀? 자, 이제 시험 안 보시는 분들은